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도시 시설 사업 시행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비용 부담 등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05페이지입니다. 교재 205페이지 하단에 수용, 사용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게 되는 건데요. 자, 시설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수용이라는 것은 이제 강제로 뺏는 개념이고, 사용은 필요에 따라 이용을 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용, 수용, 공용, 사용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요. 사업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토지, 건축물, 나무 등 정착물, 이건 소유권에 관계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예를 들어 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면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시설부지 바깥쪽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에 관해서만큼은 수용은 절대 안 됩니다. 강제로 뺏지 못해요. 다만 예를 들어 여기 사업구역인데요. 여기가 출입 통로 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차가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출입 통로에 해당된다면 이 부분의 땅을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시 사용, 지대 사용이라는 것은 안쪽 바깥쪽 같이 묶어서 같이 사용한단 말이죠. 땅 지자 연대할 대자를 쓰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수용 사용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갑시다. 먼저 이제 수용 대상은 전부 다라고 합시다. 일단 토지, 건축물, 정착물, 심지어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우리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그러죠. 이 토지보상법의 절차를 준용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자,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쓴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토지나 권리 등들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지. 이 인접한 토지 부분에서는 수용은 인정되지 않고 뭐만 가능하다?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넘어서 206페이지 가보시면은 일시 사용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토지보상법을 준용을 해야 되겠죠. 수용 과정에. 바로 이제 거기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또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토지 수용이라는 게 이제 강제로 국민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게 침해가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공익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개별 사업마다 토지 수용 등에 관한 내용을 따로따로 정해놓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수용에 관한 하나의 법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약칭해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에 토지 수용에 관한 일반 원칙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별 사업에서는 그 필요에 따라 원칙에 따른 특례만 적용을 따로 하면 된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보상법상에 토지 수용의 일반 원칙을 알아야 여러분이 특례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자, 먼저 토지보상법 제4조가 공익사업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공익사업 어느 하나 중에 해당이 되어야 사업자들에게 수용권이라는 게 인정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땅을 뺏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고시가 나야 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나야 그 서류를 들고 땅 주인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사업 목적으로 당신의 땅을 협의해서 매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사업인정고시 나기 전에 땅 주인 만나러 가시면은요, 땅 주인께서 재수없다고 소금 뿌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업인정고시가 수용권을 행사하는 기준점의 의미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을 뺏는 과정에 재결 신청이라는 게 허용이 되는데, 기간은 1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토지 매수의 1년은 짧은 기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재결 신청이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들 수용한다고 해서 막 처음부터 막 불도저 밀고 들어가면서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협의 매수 수용이라고 그래. 협의 매수. 자, 사업 인정고시 받고 사업 주체가 시행자 찾아가서 자,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당신의 땅을 얼마에 이렇게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가정합시다. 평당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땅 주인 왈 어차피 이 땅 이제 뺏길 땅인 거 알아? 자기도. 이 형 뺏길 거 돈에다 제대로 받고 뺏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2만 원 달라, 2만 원 달라. 나 2만 원 안 주면 땅 안 비워준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협의를 하는 게 둘이서
11,000원 주겠다. 19,000원 달라 해서 경우에 중간쯤에 15,000원 협의될 수도 있지만 협의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을 뺏지 못하는 건데 1년 안에요. 재결 신청 처리 절차가 있어요. 1년 안에 이제 협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재결 신청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년 안에 재결 신청을 넣지 못하게 되면 사업 인정이 무효가 돼 버립니다. 사업 인정이 무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업을 못 하게 돼. 땅 다시 다 내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협의 절차를 1년을 밟아서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까지 이제 협의가 완결이 안 되면은 그때 토지 수용에다가 재결 신청을 넣습니다. 실은 이 땅을 제가 이런 목적에 얼마에 사고 싶은데 땅 주인이 얼마를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땅값 얼마를 정하면 좋습니까? 라고 토지 수용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토지 수용가 결정을 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 가정합시다. 자, 15,000원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재결서 정본이라고 하는데 그거 들고 땅 주인 찾아가서 당신 땅을 15,000원에 수용하라고 결정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땅 주인 한마디 더 하잖아요. 꼭. 이 말은 달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전에 협의 매수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협의 매수를 통한 수용이야. 이건 이제 재결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재결서 정물에 쓰여 있는 금액만큼을 법원에 공탁을 걸고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재결 수용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자, 문제는 이 기간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빨리 신속히 진행할 목적도 있어요. 그 목적 이전에 또 어떤 게 있어? 양쪽 당사를 다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규정 자체가. 아니, 땅값 제대로 줬으면 샀을 거 아닙니까? 헐값에 먹으려니까 땅 주인이 안 판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제대로 주란 얘기야. 땅을 사기 위해서라면. 또는 반대로 땅 주인도 무한정 버티지 말란 얘기입니다. 협의 수용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결 수용 단계까지 당하면 그다음에 쫓겨나는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신속하게 서로가 서로의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매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양쪽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 주고 땅 뺏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수용의 이제 일반 원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특례사항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먼저 도시계획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죠.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의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정비법 배울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은 정비사업에서는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수용권이 없어 천재지방 긴급시 예외적으로 수용권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배워요. 가로정비사업은 수용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이제 특례 내용 들어가자고요. 하나씩 들어갑니다. 시설사업도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4조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면 수용권이 인정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사업 할 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로 간주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사업인정고시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뺏는 기준점이 된다면서요. 그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그때부터 땅을 뺏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건 뭐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토지 소유자가 시장들을 찾아와서 당신 내 땅 사가라라고 하는 매수청으로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수용권 행사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재결 신청 기간은 1년만 주지만 여기는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이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1년 안에 재결 신청이 들어가지 못하면 사업 인정이 무효가 돼서 땅 다 내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도로건설 사업 한번 내봅시다. 어느 한 집이 좀 반대로 해요. 그럼 이 한 집 때문에 공적 목적의 도로를 다 중단을 할 거냐고. 그러면 이 집 빼고 계속 사업을 해 나갑니다. 사업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 협의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안 되면 그때 재결 신청 넣어서 죄송합니다만 밀어버리면 된다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땅을 뺏을 수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 시행 기간까지 계속적으로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돈 주고 땅 뺏으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원칙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례라고 칭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특례다라고 표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게 되면 거기 206페이지에 자, 니은번 보세요.